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다 해주면 젤로 로딩을 하는 겁니다. 로딩을 아가로스 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샘플을 로딩을 해줘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죠? 여기다 샘플 로딩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줘요. 그러면은 DNA가 마이너스로 차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서 쭉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 아가로스를 꺼내서 UV를 쬐줘요. 그러니까 UV를 쬐주기 전에 이 아가로스 젤에 한 방울 정도 사이버 그린이라든지 ETBR 정도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형광 발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DNA에 달라붙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밴드가 보이게 돼요. 자, 아가로 젤을 어떻게 만드나요? 아가로 젤은요, 일반적으로 TA 버퍼라든지 TB 버퍼를 사용하게 돼요. TB 버퍼 100ml에 1X 100ml, 아가로스 1.5g 하면은 섞어주면 1.5% 아가로 젤. 제가 주로 쓰는 게 1.5%입니다. 뭐 사람들은 1% 쓰고 0.8% 쓰고 하는데 제가 1.5% 쓰는 건 뭐냐면 1.5% 젤을 쓰면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찢어질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작은 거 쓰면 찢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맞아요. 찢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이렇게 단단한 1.5% 쓰라고 권장해 줍니다. 자, 이거를 섞어서 섞는 거죠. 그리고 버퍼가 두 종류인데 TA 버퍼가 있고 TB 버퍼가 있어요. TB 버퍼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TA 버퍼를 쓰는 건 TA 버퍼가 TB 버퍼보다 5배 정도 저렴합니다. TB 버퍼가 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TB 버퍼는 쓰질 않고요. 자, 요거를 섞은 다음에 4초 정도 전자레인지 돌려요. 그러면은 녹아요. 녹아서 투명하게 되겠죠. 투명한 상태가 되는데 그럼 꺼내서 약간 식어요. 식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 요거 ETBR이라든지 사이버 그린을 넣어줘요. 그 완전히 식으면 어떻게 되죠? 굳어버려요. 그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도가 많이 내려갔네. 그 상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걸 넣어주면 이게 증발할 수가 있잖아요. ETBR 같은 경우에는 어, 어, 그 브롬이라는 게 섞여 있거든요.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한테 뭐가 안 좋으냐 하면 일단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 몸 바깥으로 나가질 않고요. 중금속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뼈가 뒤틀리고 뭐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사이버 그린 같은 걸 사용해요. 이거는 그런 부작용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틀에다가 부어줘요. 이 위에다가 박아놓은 거 뭐냐? 부어준 다음에 이 콤을 끼워줘요. 콤을 끼워줘야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걸 꺼내요. 그래서 이 보관을 해두거나 아니면은 아가로스 젤 러닝 하는 데다가 넣어줘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데다가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샘플을 파이펫 팁으로 넣어줘요. 쭉쭉쭉 넣어준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전극 마이너스를 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NA 단편이 여기로 쭉 가죠. 그러니까 DNA가 짧으면 빠르게 이동할 것이고 DNA가 길면 천천히 이동할 것이고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서 DNA 마커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길이에 따라서 아가로젤이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합성을 조금만 하고 분리하고 조금만 하고 분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방사능 표지 원소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DNA 시퀀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친구까지는 아니었는데 지하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하냐면 그러니까 DNA 시퀀싱 한다고. 이거 하나하나 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퀀싱 하면 자기는 졸업할 수 있다고, 졸업 논문 쓸 수 있다고, 거의 다 했다고,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DNA 시퀀싱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뭐냐면 프라이머 딱 붙여놓고 쭉쭉쭉,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여기 이후에 시퀀스는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사능 표지 원소를 붙이는 게 아니고 요 DNA 재료에 프로렌스 형광 염색제를 붙여놨어요. 그것도 색깔별로. 그래서 이거를 캐필러리 젤에다가 통과시킨 다음에 레이저로 쏴주면은 그 정보가 쭈루루룩 나와요. 그래서 DNA 시퀀싱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헐값에 DNA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만 원만 주면은 DNA 시퀀스 쫙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거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젊었을 때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흔하진 않고요. 아니 왜 이 좋은 기술이 흔하지 않냐? 아마 하려면 미국이나 뭐 다른 해외에 DNA 보내서 시퀀싱 해달라고 해줘야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월드와이드가 돼서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장사를 해야지만 돈이 되고요. 국내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고 망하는 거죠. 아무튼 PCR의 문제점 혹시 있지 않느냐?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RNA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DNA를 0.523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로 준 다음에 그거를 PCR로 돌려요. 굉장히 조금, 나노그램 굉장히 조금 있는 거죠. 그거 돌리면 증폭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요거 말고 0.5에서 조금 나오고 2에서 조금 더 나오고 3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PCR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 개 모두 똑같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나오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증폭을 하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조금 양이 적었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 증폭하다 보니까 서로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DNA의 농도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게 PCR의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인데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고자 나온 게 리얼타임 PCR이에요. 리얼타임 PCR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요. 일단 엔트리 모델, 이게 엔트리 모델인데 2천만 원이고요. 요거는 4,500만 원,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6천만 원 정도. 병원에 가면 주로 이런 게 있어요. 예. 자, 그럼 원리는 뭡니까? 원리는 이거예요. DNA 합성을 하는데 형광 다이가 달린 DNA 복제품을 생성하는 거예요. 재료가 형광 다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광 다이가 달린 DNA 복제품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형광 다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30사이클 정도만 PCR 30사이클 돌렸는데 빨간색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50사이클 정도 하니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농도가 높았던 것인가요? 보통 학생들이 찍을 때 요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잘 봐요. 이 30사이클에 이 빨간색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증가하기 시작한 게 무슨 뜻이냐면 농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DNA 농도가 높았다. 그리고 50사이클에 증가했던 DNA 농도가 이거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나중에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DNA 농도가 처음에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얼타임 PCR도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프라이머가
매우 짧아요. 매우 짧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속도로 증폭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증폭된 대상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걸 증폭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맞는가 해서 검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거 증폭을 했을 때, 증가를 했구나.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다. 이거 할 때 사실은 그 키트를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 그 DNA가 맞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뭐 건데, 뭐 증가했다. 그럼 그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 DNA를 채취하고 시퀀싱도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였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혈액이나 코에서 점액을 채취해가지고 RNA 채취하고 그 다음에 RNA가 cDNA로 변하게 해주고,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안영호 교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리얼타임 PCR 돌린 다음에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자, 장점 하나가 또 나오죠.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젤 로딩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병을 쓸 정도가 되면은 이미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젤 로딩 할 필요가 없어요. 젤 로딩 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나고요. 지켜보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젤 로딩 할 필요가 없어서 금방 나오는 거죠. 그 시간도 줄게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DNA 아나리시스 2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